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식을 먹을 때 요리하시는 분들은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먹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 중요성을 망각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참기름인데요. 한국 음식을 요리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식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기름은 참깨 특유의 독특하고 고소한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넣으면 엄청 고소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비빔밥이나 김밥에 자주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미역국과 같은 국거리에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과 같이 명절 선물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식품이기도 하고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용유 중 하나이죠. 참기름은 음식의 맛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 향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남다른 식재료라 개성이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한국이 유명하지 않을 때에는 외국 유학을 간 한국인이 참기름통을 열어 음식을 할 때 냄새가 엄청 강하고 거부감이 있어서 같이 있던 외국인들은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유명한 썰이 커뮤니티상에 떠돌곤 했습니다. 이런 참기름의 냄새와 관련하여 실제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이 스컹크 냄새에 무덤덤한 이유란 제목의 게시물로 화제를 끈 적이 있는데요. 게시물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스컹크 냄새는 한국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마 농담 따먹기로 적은 글 같은데 나름의 팩트를 담아 써서 재미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스컹크가 내뿜는 악취 분사액은 멀캡탄이란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달걀, 마늘, 고무 탄향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실제 스컹크의 냄새를 맡아본 한국인들은 더덕의 알싸한 냄새가 난다, 아주 진한 참기름 냄새가 난다며 스컹크의 냄새에서 의외로 익숙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듯 스컹크 냄새와 비슷하고 향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참기름과 들기름은 올리브유에 비견하는 영양 성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볶아서 압착하는 과정에서 나는 향을 외국인들은 견디기 힘든 냄새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참기름이 전통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향이 약한 올리브유가 우리 식단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올리브유에 관해서 이탈리아의 경우 빵에도 발라먹기도 하고 파스타, 피자 등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대체할 만한 식품이라서 참기름이 비집고 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요?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각 나라 문화 교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자연스레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고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작품들을 밥 먹듯이 찍어내니 한국 문화의 팬덤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 뭔지 전 세계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게 되고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불고기에서도 참기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기름 또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식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올리브유가 그렇게 보편화된 음식은 아니었지만 국민소득의 증가로 서양 음식, 특히 이탈리아권 음식들이 인기를 얻게 되자 인터넷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불과 10년 전에는 수요층이 전무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었던 세계 음식점들이 요즘에는 주요 도심에 위치해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나 번화가를 가보면 터키 전통 음식점, 인도 음식점, 이탈리아 전통 음식점 등 쉽게 찾을 수 있죠. 이처럼 식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살국수가 같은 체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샴푸향이 나서 선호하지 않았던 고수와 같은 채소들도 살국수를 먹으면서 같이 즐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참기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기름을 빼곤 한식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선 처음엔 스컹크 냄새가 나는 참기름을 너도나도 애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한 외국 네티즌이 쓴 글이 화제였는데요. 외국인이 K 올리브 오일이라고 소개하며 어떤 요리에든 특별한 반짝임을 더해주는 마무리 손길입니다. 좋든 싫든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향기가 납니다. 더 말해줄까요? 저거 없어도 한식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걸 넣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당신이 참기름에 대한 취향이 생길 때까지 최소한의 양을 넣는 것을 권해요. 한국 요리와 참기름은 정말로 천생연분입니다라며 글을 마칩니다. 이처럼 외국의 한국 음식 매니아들은 요즘엔 한식을 먹기 위해 집에 하나씩은 참기름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기가 많아지면 어떤 것이든 고급화가 되기 나름이죠. 참기름의 인기가 날로 갈수록 증가하자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는 세계로 가서 참기름을 홍보할 준비를 됩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 이탈리아의 올리브유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 강한 냄새가 나는 참기름을 불모지었던 유럽에 참기름을 팔기란 쉽지 않았을 건데요.
코엔즈버킷의 대표인 박정용 대표는 오랜 세월 참기름을 즐겼음에도 제조 방식은 일제강점기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에 착안해 깨를 고온에서 볶는 일반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저온 압착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참기름은 참깨를 270도 이상에서 볶는 고온 압착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름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이며 기계에 가해지는 압력도 적어서 고장도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온의 볶기 때문에 참기름이 지닌 단백질 등 영양소가 산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생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국내 식품회사는 물론 전국에 있는 1만 개 이상의 방앗간 대다수가 고온압착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라기보다 공급자 편의의 시장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2012년 여행용 가방에 들기름과 참기름을 들고 올리브유 본산지인 유럽으로 가서 여러 업체를 들리면서 저온압착 방식에 대해 무려 9개월간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 도중 기계가 고장나거나 기계에서 짜낸 기름의 양이 적절치 않아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세 자금을 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와 기계를 수리하고 추가적인 연구비를 확보했죠. 결국 연구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프리미엄 참기름이 탄생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참기름이 뭐 거기서 거기지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소비자 한 명이 다가와 이렇게 좋은 기름을 그냥 묵혀서 되겠냐며 현대백화점에 판로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실제 참기름을 맛본 어르신분들은 어렸을 때 먹었던 참기름 맛과 같다며 드디어 한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박 대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정받았으니 올리브유를 꺾고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뉴욕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인 뉴욕 다니엘의 한 셰프에게 본인이 만든 참기름을 보여주었고, 이내 그 레스토랑은 참기름이란 이국적인 기름을 요리할 때 쓰게 되죠. 이로써 코엔즈버킷의 참기름과 들기름은 현재 미국에서 다니엘을 포함해 총 3개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홍콩에는 프리미엄 마켓 시티 슈퍼에 입점해 있습니다. 박 대표의 사례뿐만 아니라 참기름은 현재 국제적으로 올리브유와 동등한 격의 지위를 얻고 있는데요. 양식은 올리브, 동양은 참기름으로 말이죠. 요즘엔 참기름에 대해 맛을 평가하고 어울리는 음식을 추천하는 참기름 소믈리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소믈리에라는 말은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고 서빙하는 와인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희준 씨는 전 세계 유일한 참기름 소믈리에를 자처한다고 합니다. 그는 부평 깡통시장, 대구 서문시장, 청주 육거리 시장 등 전국 각지를 발로 뛰며 발굴한 명품 참기름을 모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현재 그가 취급하는 참기름 종류는 무려 300가지이며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에 대적하기 위해 본인이 자처한 셈입니다. 그런데 또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는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의 말에 의하면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로 활동하는 사람은 농담이 아니라 전 세계에 무려 130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참기름 소믈리에는 이제서야 한 발짝 나아간 것인데 말이죠. 이희준 소믈리에의 생각처럼 한 가지 식재료의 기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오랜 음식 문화들을 지켜주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김밥이 있고 비빔밥이 있고 불고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